자, 얘들아, 표지에 책 표지 뒤로 넘기면 뒷장 아무것도 없지? 그 표지를 반으로 접어봐, 세로로. 이렇게. 길게 반으로 접어. 아, 그래? 그러면 선 침범하지 않게 잘 필기해. 접기 싫은 사람은. 반 나눠서 필기할 거야. 반 나눠서 필기한다. 아, 그러니까 니네가 마음속에 선을 그리면 되잖아. 꼭 안 접어도 돼. 방금 대형고 수업해가지고 남자들이 이렇게 지침 안 해주면 지 맘대로 쓰거든. 자, 그동안은 빈칸 추론 유형을 했고요. 이번에는 흐름 순서 삽입 고유형을 할 건데 엄청난 고난도 유형이에요. 오히려 빈칸보다 더 어려워. 특히 순서 문sab은 요즘에. 그래서 열심히 잘 들어보시고 잠깐. 자, 삼색 볼펜으로 필기하셔요. 삼색 볼펜으로 필기. 일단은 약간 워밍업 느낌으로 35번부터 할 건데 얘들아. 35번 무슨 유형이야? 흐름 무관 유형이야. 흐름 무관 푸는 법. 얘는 꼭 맞춰야 돼. 오히려 내가 30번 어휘 문제를 많이 틀린다? 그러면 차라리 30번 빼고 이거 푸는 연습을 해. 흐름 무관 푸는 연습을. 흐름 무관은 쉽게 나오기 때문에 꼭 맞추셔야 돼요. 자, 흐름 무관을 푸는 방법은 우리가 여름 방학 때 했는데 30번 어휘 추론 스킬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푸시면 돼요. 30번 어휘 추론을 풀던 스킬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데 자, 제가 어휘 추론 풀 때 무슨 문장을 먼저 해석하라고 했어? 첫 번째 문장, 그치? 일단 첫 문장 찍고 시작하는 거 아니지? 첫 문장이 내가 하도 첫 문장 많이 해가지고 첫 문장을 반드시 해석하셔야 돼요. 첫 문장에 이 글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 주제를 다 담아놓고 나머지 2, 3, 4, 5를 분석해야 돼, 너네가. 근데 첫 문장을 해석할 때 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첫 문장을 해석하는 거야. 주제가 뭔지 첫 문장에 다 나오는데요. 주제라는 것은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우리는 주제라고 해. 두 개를 합쳤을 때. 하나는 일단 주어. 주어는 소재라고 해요. 이 글의 화제인 거지, 화제. 화제 키워드인 거죠. 그러면 이 주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동사부부터 끝까지가 특성을 나타내거나 속성을 나타내거나 때로는 극성을 나타내기도 해. 극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뉘앙스. 좋다, 나쁘다 이런 뉘앙스. 그래서 첫 문장을 이렇게 해석해서 요 주어 동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주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주어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다 해석해야 주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몇 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다고 했어. 어휘 문제 풀 때. 1번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다고 했어. 그래서 1번 선지 문장을 반드시 해석을 하는데 이거의 목적은 우리는 주제를 대충 알았으니까 그 주제가 더 뭔지 확장시키기 위한 거야. 확장 또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1번 선지 문장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문장 두 개나 해석했으니까 명확해졌지? 그럼 그걸 토대로 이제 첫 문장이랑 1번 문장이랑 합쳐가지고 2번부터 5번 문장을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1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다. 2번도 잘 안 돼. 2번도. 모의고사에선 종종 나오는데요. 수능에선 2번도 잘 안 나와요.
문장, 1번 문장 공식을 꼭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흐름 무관을 푸는 유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제를 잡는 법, 푸는 방법까지는 알겠어. 그러면 어떤 근거로 걸러야 되냐? 요걸 분석할 때 첫 번째는 소재가 무관한 경우. 소재는 얘들아 주어였지. 주어가 달라. 소재는 주어였으니까 주어가 그냥 상관없어. 그럼 얘는 누가 봐도 쉽잖아. 눈만 있으면 주어가 다른 걸 알 수 있잖아. 그치? 얘는 쉬워. 2점짜리야. 근데 내용 무관. 얘는 소재는 동일하단 말이야. 소재는 동일해. 내용을 상관없이 바꾸는 거야. 그래서 얘는 너네가 뭐 해야 돼? 반드시 꼼꼼하게 해석을 하는 걸 넘어 추론까지 해야 돼. 그래서 가끔씩 3점짜리야. 진짜 이 흐름 무관은 3점짜리가 거의 안 나오거든? 근데 너네가 35번 문제를 푸는데 지문 끝에 이렇게 대괄호 쳐가지고 3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야, 100%. 그러니까 해석을 더 꼼꼼히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라도 2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소재 무관이거나 내용 무관으로 갈리더라.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몇 쪽으로 가냐면 18쪽. 잠깐만. 18쪽 말고 일단 쉬운 거 먼저 하자. 45쪽 펴봐. 45쪽. 자, 같이 풀면서 하나는 같이 풀고 두 번째 흐름 무관 풀 때는 아니지. 하나는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리고 하나는 전체 생으로 혼자 풀어볼게요. 자,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적용할 수 있는 스킬에다가 반드시 첫 문장 먼저 해석해야 된다고 했지? 첫 문장 플러스 1번 문장. 요 공식을 꼭 기억하고. 그래서 나중에 답을 찾은 다음에 얘가 내용 무관인지 소재 무관인지 우리가 쓸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1번 문장부터 보면 although 뜻이 뭐야, 얘들아? 비록 뭐뭐이지만 뭐를 나타내는 부사절이야? 부정?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해. 양보절. 비록 뭐뭐이지만. 제가 이거 주제문 문제 풀 때 주제문의 힌트라고 했어요. 역접 연결사 쓰면서 although, though, 뭐 while 이런 거 썼어. 비록 뭐뭐이지만. 그럼 우리 이거 해석할 때 얘들아 A이지만 B 다 이런 내용이잖아. 그러면 A랑 B 중에 뭐가 중요한 거야? B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올도어가 나오면 올도어가 데리고 가는 애까지 대괄호 쳐. 어디까지 데리고 가는 것 같아? 부사절이 문장 재를 펴면 콤마까지 끊기잖아. 그쵸? 그럼 우리는 올도어절 안에는 약간 반주제고 그 주절이 주제문인 거야.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약간 주제겠네. 중요한 내용이겠네. 그럼 해석해 볼게요. 자, 조직들이 뭘 제공하고 있어? 원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대. 원격 근무야. 화상으로 통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는 거지. 원격 근무 프로그램들을 전보다는 많이 해왔어. 많이 해왔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어셉턴스가 수용이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받아들이는 거는 여전히 리미티드야. 제한되어 있대. 리미티드의 극성이 어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원격 재택 근무가 늘었지만 여전히 많은 이유로 별로 제한돼. 수용하지 않고 있어. 이런 내용이지. 그럼 첫 문장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원격
근무 증가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한 중이다. 요 정도가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직 뭔가 만연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번 문장 해석해야겠지? 이러한 요인이야. 그럼 얘들아, this가 나왔다는 건 지시어지. 앞에 힌트가 나온단 말이야. 그쵸? 그럼 이러한 요인들이니까 요 앞문장에서 요인을 찾으면 돼. 어디 나와? 많은 요인 나오지? 그래서 이거를 다시 받는 거야. 이러한 요인에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include가 나오면은 예시를 나열하는 거지. 이러한 요인들에는 이거 있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뒤에 예시가 나열되어 있으니까 앞문장 완전 뭐야? 주제문에 가까운 거지. 더더욱. 그러면 어떤 이유인지 읽어만 보시면 돼요. 예시니까 덜 중요한 거잖아. 그쵸? 뭐 매니저들이 여전히 직접 관리하고 싶어 하더라. 그리고 뭐 트레이닝도 부족하고 뭐 불편하고 뭐 그렇대. 정보도 부족하고. 그쵸? 그래서 이런 예시를 나열한 거기 때문에 굳이 꼼꼼히 해석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을 이제 볼게. 3번 문장까지 해석하고 볼 시간 드릴게요. 자, despite가 뜻이 뭐야, 얘들아? 그래, 뭐뭐에도 불구하고. 내신할 때 despite 나오면은 접속사 뭐는 절대 안 돼 라고 있어. 어법 문제로 나오면. 얘는 전치사잖아.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야, 접속사. 예지야 뭐야? 은별아 뭐야? although, though 이런 애들. 그러니까 어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은. 내용상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도 despite가 데리고 가는 애까지 괄호. 콤마니까 괄호. 그럼 주절이 주제인 거지. 그쵸? 비록 이거 하지만 주절이다 이 말이잖아. 그럼 해석해볼게. 자, 요 2번 문장. 자, 비록 이러한 제한에도 잘 봐, 얘들아. 제한이 어디 있었어? 1번 문장에 limited 있었지. 그리고 명사로 다시 받는 거야. 이거 꼭 기억해봐. 나중에 순서 문제 필기할 때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동사 형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로 다시 받아. 순서 흐름 할 때. 그러면 이렇게 많이 제한되어 있지만 새로운 anytime, anywhere work culture야. 언제 어디서든 일하는 문화야. 그럼 이건 다시 말해서 얘들아 언제 어디서든 일하는 문화? 1번 문장에서 어떤 거랑 똑같은 표현인 것 같아? 그렇지. 원격 근무랑 똑같은 표현이야. 그러면 이 글이 소재가 더 분명해지겠네. 파란색으로 형광펜. 없으신 분은 파란색 동그라미 치셔도 괜찮아요. 파란색은 굳이 색깔 신경 안 써도 된다. 나 잘못 친 것 같은데 형광펜? 왜 말 안 해줘? 야 내가 원격 근무라고 이거랑 똑같다고 말했는데 왜 딴 거 형광펜 치는데 왜 아무도 말 안 해줘? 미안. 그러면 여기서 하는 말은 원격 근무가 인머리직이니까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이 1번 문장이랑 얘랑 내용이 어때? 달라. 뒤집혔어. 그치? 그러면 주제가 전환됐다는 거야. 그럼 앞에 있던 얘는 반주제로 바뀌겠지? 글의 전체적인 구조상. 이해되세요? 그러면 아까 주제문이라고 했던 이 부분을 요렇게 형광펜 회색깔로 칠까요? 회색깔 형광펜은 반주제예요. 반주제. 그러면 주제는 결국에 원격 근무를 하더라. 노란색이 주제야. 원격 근무를 하더라.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다시 뒤집으니까 디스파이트가 들어가니까 흐름이 자연스러운 거지. 얘 however랑 똑같은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제가 힌트 다 드렸어요. 3, 4, 5 중에 답을 고르시면 돼요.
답을 고르신 분은 내용 무관인지 소재 무관인지도 고민해봐. 얘들아, 답을 못 고르겠으면은 걸르면 돼. 애매한 거 체크해 놓으면 돼. 안 골랐는다. 고민 중? 다 맞아? 그럴 리가. 그냥 안 골랐어? 빨리 골라. 아, 단어도 다 있는데 왜 몰라? 다 맞는 거 같아? 정답. 보자. 땡. 1분 더 드릴게요. 흐름 무관 헤매면 안 돼, 얘들아. 흐름 무관 무조건 맞춰야 돼. 무조건. 쉽잖아. 그리고 그것도 생각하면 돼. 위에 나왔던 표현이 그 문장 안에 들어있으면 돼. 위에서 계속 해석해 왔던 것들이. 연사 골랐어? 빨리 골라. 빨리 골라. 이제 딴 얘기하고 있지, 지금. 자, 한다. 해볼게. 쉿, 해볼게. 자, care. care 하면 관심이란 뜻이지. 관심이 must be take니까 뭐 기울어져야 한다 이거지. 관심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뭐 하는 데 있어서 관심이 필요해? 직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직원의 성격이 또는 일하는 스타일이 이 원격 근무에 적합한지를 보래. 그러면 이 3번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직원을 채용할 때 관심도 있지만 여기선 조심이 좀 자연스럽겠다. 조심, 주의. 직원을 채용할 때 주의해라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4번. 4번 선지. 계속 이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했어. 그리고 그 글로벌 세계 이 노동력, 글로벌한 노동력도 확산됐고, 그 다음에 워라밸을 맞추고 싶은 욕구도 증가했어. 그쵸? 그거에 대한 발달들이 얘가 주어고 R이 동사인 거지. 많은 이유들 중에 세 가지에 불과하대.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유가 많대. 뭐 하는 이유인지 대신 이렇게 꾸며요. 점차적으로 reduce는 줄이는 거지.
뭘 줄여? 현재 장벽을 줄여. 뭐에 대한 장벽? 텔레마케팅에 대한 장벽. 얘들아, 장벽은 플러스 뉘앙스야, 마이너스 뉘앙스야? 마이너스 뉘앙스잖아. 원격 근무를 마이너스 했던 걸 줄인대. 원격 근무를 뭐 했던 거? 제한하던 거를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이 말이잖아. 그쵸? 그럼 여기 적을 수 있는 건 뭘 줄이는 거야? 제한을 줄이더라. 뭐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 이유들의 구체적인 예시가 뭐야? 요런 것들의 발달.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제한을 줄이더라. 그러면 이 내용은 얘들아, 이 원격 근무에 대한 장벽을 줄이더라 이 말이니까 원격 근무가 늘어난다는 거야? 증가한다는 거야? 증가한다는 거야. 원격 근무가 증가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3번 문장이랑 같아 달라? 은별아, 이 글자를 봐라.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 5번 볼게요. 5번. 자, 조직의 이 비용을 절약하고 싶은 결과로 특히 이 시설 비용이 줄어드니까 바로 잘못 쳤네요. 시설 비용도 줄어들고 미안. 이 직원들을 유용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성도 늘어나. 집에서 일하면 좋잖아. 그쵸? 출근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생산성이 좀 늘어나네. 좋더라. 이런 거니까 텔레커뮤팅이 이제 그 통근 이제 원격 근무제. 원격 근무가 점점 많은 조직들의 흥미, 관심사가 되어가더라. 그럼 얘는 마지막 문장은 주제랑 같은 논지야, 다른 논지야? 같은 논지야. 많은 회사들이 원격 근무에 관심을 보이더라 주제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도 결국 논지가 원격 근무가 늘어났다 이 말이지. 그럼 몇 번이 답 같아? 그래. 직원 채용 얘기 왜 나와? 얘가 만약에 맞을 거면 얘들아 뒤에 직원 채용 관련된 지침들이 있으면 돼. 근데 뒤에 내용을 확인했을 때 상관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뭐가 무관한 거야? 소재가 무관한 거야. 주어조차도 달랐잖아요. 그쵸? 소재 무관. 조금 감을 잡았다 생각할게요. 그러면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얘는 진짜 혼자 풀어봐. 18쪽. 18쪽을 하실 건데 제가 한 단어를 조금 힌트를 드릴게요. 얘는 조금 생각을 하고 봐야 되는 단어라서. 자, 얘의 뜻은 differentiate가 차이가 있다. 뭐 차별화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얘는 차별화되는 게 아닌 거야. 그쵸, 일단은. 아니, 일단 안 써도 돼, 아직. 자, 차별화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얘는 미분화된이라는 뜻으로 쓰였거든요. 미분화된. 그러니까 분업이 안 된 거야. 자기 역할이 결정됐어, 안 됐어? 안 된 상태야. 그러면 요 밑에 얘는 언이 떨어졌으니까 얘는 분화되다 라는 동사로 쓰였어요. 그럼 얘는 역할이 결정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새로운 조직으로. 이런 식으로. 요 뜻을 이해하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답을 고르신 분은 내용 무관인지 소재 무관인지도 판단. 은서야, 풀어. 지금 눈에 초점이 없어. 빨리 정신줄 잡고 풀어. 간절함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어.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 이룰 수 없어. 대학도 못 가. 모든 일의 원동력은 간절함이야, 은서야. 너의 꿈을 생각해.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해 재밌다고. 공부가 재밌다고.
정답. 답을 못 고르겠으면 2개 정도라도 남겨놔 보세요. 잘 골랐어? 손가락으로 말해봐. 선별을 골랐어? 30초 뒤에 풀이할게요. 예린아 골랐어? 손가락으로 말해봐. 자, 해볼게. 제 해석을 듣다가, 풀이를 듣다가 이거 답인 것 같은데 하면 미리 고르세요. 자, 식물들은 자연재해로부터 빨리 회복한대. 회복하기 때문에. 뭐보다? 동물들보다. 그러면 식물들이 회복력이 더 좋더라. 누구보다? 동물보다. 요 정도네요. 첫 문장은. 자, 따라서 그 식물들은 이 pH은 환경을 복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그쵸? 식물이 회복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따라서 이 환경을 소생하는데 또는 복구하는데 식물을 쓰더라. 식물이 좋더라. 이 정도네요. 자, 일단 1번 선지로 가봐, 얘들아. 1번 선지에 disability가 있어. dis 플러스 명사야, 얘들아. 얘도 아까 마찬가지로 지시어예요. 그럼 앞에 있는 걸 한 번 더 받는 거지. 그럼 앞에 이 능력이라는 표현과 관련된 게 뭐가 있는지를 앞문장에 찾으면 돼. 자, 앞문장에 뭐 있어? can, 뭐뭐 할 수 있다. 이거 능력 아니야? 그쵸? 그 앞문장에도 뭐 있어? 이러한 능력. 그치?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야. 요런 거, 요런 거. 그럼 얘도 디스니까 요 앞문장에 뭐야? 얘네들이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다. 이러한 그 뭐냐 더 우세한 능력들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식물의 이런 플러스한 능력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자, 이런 식물의 능력들은 뭐 때문이냐면 이 식물의 조직 때문이래요. 조직 때문에. 자, 이게 뭔 말인지 모를까 봐 다시 부연 설명해주고 있어. 미분화된 조직들, 뭐 뿌리나 싹이나 이런 미분화된 조직들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얘네가 미분화된 조직들이 분화할 수가 있대. 역할이 결정될 수가 있다는 거지. 새로운 세포들로. 그러니까 식물 회복력이 좋은 이유가 플러스한 이유가 뭐 때문이야? 미분화된 조직이 새롭게 분화될 수 있기 때문이야. 동물은 그렇지 않나 봐요. 근데 식물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애들이 나중에 그 뭐냐 회복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결정 지을 수도 있다는 거야. 분화, 분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부터 볼게. 자, 만약에 그 조직들이 이 자연재해 동안 데미지를 받지 않았어. 그러면 얘네들은 회복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트랜스폼 하면 바꾸다지. 바꿀 수 있어. 뭐를?
그런 파괴당하고 척박한 환경을요. 그럼 얘들아, 자연재해로부터 이렇게 파괴된 환경을 바꾼다는 표현 어디서 나왔던 것 같은데? 뭐였게? 몇 번 문장에 있게? 1번 문장에 요거죠. 자연재해로부터 회복한다. 그치? 그럼 얘도 파란색으로 현관에 쳐볼게요. 바꿀 수 있더라. 그러면 어차피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잖아. 그럼 흐름 깨져, 안 깨져? 안 깨져. 얘는 맞는 거야. 3번 가볼게. 자, 너는 이러한 현상이 이거겠지? 앞 문장. 얘도 지시어예요. 자, 이러한 현상을 이제는 조금 작은 규모에서 보재. 환경 전체 말고 조금 작게 봤을 때 그 대상이 나무인 거야. 자, 나무가 번개를 맞은 상황이야. 자연재해로부터 번개를 맞았어. 그럼 얘는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낸대. 그럼 얘들아,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 요 말 아니야? 새로운 조직으로 분화된다. 그치? 얘 구체적인 예를 든 거잖아. 나무의 예시를 들어가지고. 이해되세요? 가연아 이해돼? 진짜 이해돼? 그래서 웬 끝까지 일단 또 다 듣게요. 그래서 원래 옛날 흉터로부터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얘도 앞에 있는 1번 문장과 그대로니까 흐름이 깨지지 않아. 그쵸? 그 다음에 이 숲이나 녹지의 형태로 식물들은 물의 순환을 조절합니다. V1. 그리고 V2. 그 대기의 화학적인 구성을 조절한대. 그럼 얘들아 지금까지 여기서 물 얘기 나왔어? 물 순환? 안 나왔어. 대기 뭐 화학 이런 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처음 보는 키워드들이잖아. 그럼 일단 너는 뭐 해야 돼? 세모 치고 5번 확인하면 돼. 알겠지? 답을 바로 고르지 마세요. 다 읽어야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고3은. 그 다음에 in addition to는 뭐뭐 외에도 자 뭐 말고도 다시 재생성되는 거. 그 다음에 스프라우트가 싹을 틔우는 거거든. 다시 싹을 틔우는 거야. 재탄생하는 거지. 그쵸? 식물의 재생이나 재탄생. 그럼 이제 재생이라는 거는 새롭게 뭔가 되는 거잖아. 그럼 아까 위에서 파란색이랑 똑같은 말이야? 노란색이랑 똑같은 말이야? 재생되고 재탄생하고 이런 것들은. 노란색이랑 가까운 거지? 노란색 형광펜. 자, 그래서 식물 자체에서 뭔가 조직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조직이 되면서 이 환경을 살릴 수도 있고,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뭐 있냐면, 얘는 PP로 이 척박한, 뭐라 해야 되지? 파괴된 그런 지역이제? 방해받은 지역이니까. 그 환경이 다 무너진 이 지역들은 또한 회복할 수 있어. 뭘 통해? 다시 씨앗을 뿌림으로써. 그러니까 자기 그 뭐라 해야 되지? 식물 자체 내에서도 바뀔 수 있지만 얘가 씨를 뿌려가지고 다시 또 다른 식물 자라게 하면서 그 소생할 수 있는 거야. 그쵸? 같은 맥락이죠. 그럼 답이 몇 번이 분명한 거야? 4번이 분명한 거야. 그럼 얘는 주어는 얘들아 플랜트로 식물 얘기인 건 다 똑같아. 근데 뭐야? 뭐가 무관한 거야? 내용이 무관한 거야. 이렇게 흐름을 잡아봤어요. 어, 쉬는 시간 필요해? 잠깐만. 5분만. 7분. 7분만. 아직 바빠. 지금 두 개 다 해야 돼. 7분.